여러분, 출근길이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어든다면 어떨까요? 바로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GTX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GTX가 무엇인지, 노선별 진행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지역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GTX는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의 줄임말로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경기도와 서울 도심을 오가는 교통망입니다. 쉽게 말해 수도권 어디에서든 서울 도심까지 20분에서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철도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A, B, C 노선이 추진 중이고 D, F 노선은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노선별 진행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삼성 그리고 동탄까지 연결됩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미 2024년 3월 수서에서 동탄 구간이 개통됐고 2024년 12월에는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2026년에는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형태로 전 구간 연결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은 A 노선에만 164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전 구간의 완전 개통은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종종 그러했듯이 일부 공사 지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꼭 참고해야 합니다. 이 A 노선이 개통될 경우 경기도 북부의 파주시와 남부 화성시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실제로 이미 개통된 파주에서 서울역 구간은 지난해 12월 28일 개통 이후 올해 9월 18일까지 1211만 명의 이용객이 있었으며 수서에서 동탄 구간의 경우에도 지난해 3월 30일 개통 이후 671만 명이 이용하여 두 구간을 합치면 1882만 명 이상이 GTX A 노선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A 노선이지만 이 노선이 처음 개통되었을 당시에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도 많았습니다. 지하 40m에서 50m까지 내려가는 대심 도철도의 특성상 열차 승강장이 지하 6층에 있기에 열차 자체는 빨라도 승차까지의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말도 많이 나왔었죠. 요금 또한 이슈였습니다.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4,450원의 요금이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도 역시 4,45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데 출퇴근 왕복으로 계산하면 하루 평균 8,900원의 철도 요금이 부과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차 이용객은 꾸준히 늘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특히 파주 운정지역과 화성 동탄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은 확실히 좋아졌죠. 다음은 B 노선을 알아보겠습니다. B 노선은 송도에서 여의도 그리고 남양주까지 이어집니다.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송도와 남양주, 왕숙 같은 3기 신도시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B 노선에는 2026년에 3,09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5일 B 노선의 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금융주선 기관인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교보생명 등과 3조 87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약정을 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GTX B 노선이 개통될 경우 수도권의 동가서 횡축이 만들어지면서 인천 송도와 경기 남양주의 비교적 떨어졌던 철도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GTX C 노선입니다. C 노선은 의정부에서 삼성 수원까지 이어집니다. 당초 목표는 2028년 개통이었지만 2024년 착공식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빨라도 2030년 이후 개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C 노선에는 2026년도에 1,100억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C 노선의 경우에는 전 구간 민간 투자로 진행되다 보니 국가 예산은 비교적 덜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최근 C 노선의 사업비 증액 문제가 이슈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들의 특성상 사업비가 증액되어 수익성이 악화된다면 원활하게 진행되기가 쉽지 않겠죠. 또한 수도권 남부의 평택부터 북부의 동두천, 심지어 충남 천안, 아산까지 노선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듯합니다. 향후 수도권의 남부 지역들이 추가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기에 노선 확장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불안 요소가 많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약 이 C 노선이 개통될 경우 수도권 동북부와 남부 주민들에게는 획기적인 교통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GTX D 노선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마찬가지로 구상 중인 GTX-E나 F 노선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화된 부분들이 있으니 확인해 보겠습니다. D 노선은 김포에서 여의도, 잠실, 하남까지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이 D 노선의 경우 일단 지역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김포 골드라인 혼잡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포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또한 여의도와 잠실, 하남 등 서울 시내 핵심 지역들이 연결되어 있기에 철도 신설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노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GTX가 개통되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교통시간이, 특히 서울과의 연결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곧 생활권이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신분당선 개통 후 판교와 광교 집값이 대폭 상승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없었던 광역 급행철도의 개통은 상당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기대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착공과 개통 일정이 계속 늦춰질 수 있습니다.
둘째,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상당 부분 선 반영되어 있기에 실제 개통 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앞서 언급했듯이 개통 후 실제 이용 시에 지하 40m 아래의 승강장까지 이동하는 번거로움과 비싼 교통비 등의 실질적인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즉, GTX는 수도권 전체적으로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분명한 리스크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실수요자 분들에게는 GTX가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교통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투자자분들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지 아니면 과도한 기대감이 반영된 상태인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개통 전에 이미 호재가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라면 오히려 투자 템포를 늦춰서 개통 이후에 좀 더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를 고려하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는 분명히 수도권의 지도를 새롭게 그릴 수 있는 대단한 교통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큰 기대와 함께 개통지역, 호재지역 버블 등의 리스크도 존재하죠. 일부 구간에서는 상당히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GTX의 공사 진행 상황이나 기타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구독자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릴 예정이니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늘의 부동산은 여러분께 다양한 부동산 이슈와 정책, 개발 등에 대한 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